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리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KT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SK텔레콤 연매출 16조 8,740억원, 영업이익 1조 2,018억원, 코스피 시총 18조원대, 시총순위 10위 중반대에 무선통신사업, 유선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통신사 기업입니다. SK텔레콤의 탄생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984년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자회사 한국이동통신서비스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이동통신서비스는 차량전화, 카폰 서비스를 개시하고 1988년 공중전기사업자로 등록된 후 업종을 한국이동통신으로 변경해 본격적인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그리고 1994년 선경그룹이 한국이동통신서비스를 인수하여 민영화가 되었고 1997년 3월 사명을 SK텔레콤으로 변경하여 지금의 SK텔레콤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SK텔레콤의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매출 16조원대에서 17조원대 사이로 횡을 유지하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 2조 수준에서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점은 2017년과 2018년의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거의 두세 배씩 높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설명드리면, 이 같은 이유는 SK텔레콤은 관계회사 투자이익이 영업의 수익으로 계산이 됐는데 SK텔레콤의 관계회사 이천의 특산물 반도체를 찍어내는 하이닉스가 저 당시에 초대박을 치면서 당기순이익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전설의 성과급 1700%가 헤드라인으로 대문짝만하게 나오던 때여서 SK텔레콤 역시 꿀 아닌 꿀을 받아 먹은 것이죠. 물론 오래가진 못했어요. 이후 좀 반도체가 조금 안 좋아져서 2019년에 최종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누적 기준 3분의 1이 되었습니다. 이걸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매출 및 영업이익은 옆으로 가고 있고 기존의 단순한 무선통신 단말기 요금으로 인한 성장으로는 한계가 다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재 통신사업의 현황과 그 속에서 SKT가 5G를 통해 이뤄버리는 미래와 ICT 기업으로서 꾸는 꿈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선 먼저 너무 진지한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을 가볍게 이해한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국내 이동통신 전화 가입자 수는 6,889만 2,541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2019년 기준 현재 5,178만 579명이니 1인당 1.33대씩 이동통신 전화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포화 상태란 것이겠죠? 절미율의 경우 SKT 2,882만 8,480대, KT 1,815만 190대, LGU 플러스 1416만 4355대, MVNO 774만 9516대. 그리고 이를 비율로 나타내면은 SKT가 42%, KT가 26%, LGU 플러스는 21%, MVNO는 1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입자 중 5G 가입자 수는 466만 8,154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달에 상용화를 시작한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이유는 아직까지 5G 커버리지에 대한 미흡에 비해 비싼 요금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래서인지 2019년 12월에는 참여연대와 이용자 7명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5G의 도입 효과도 그렇게 실적 면에서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영업이익률이 SKT뿐만 아니라 KT, LGU 플러스도 영업이익률이 각각 마이너스 8.8%, 마이너스 7.4%를 기록했으니까요. 5G에 대한 커버리지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았을 시점에도 불구하고 각 통신사들이 서로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무리한 마케팅을 한 결과겠죠. 결국 커버리지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마케팅으로 영업이익 하락을 이끈 것인데 왜 그토록 통신사들은 5G 유치에 신경을 쓰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통신사형들이 5G를 통해 꿈꾸는 꿈을 이해하시고 5G가 가져올 국내 신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G가 정확히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알아볼게요. 5G는 데이터 초저지연, 즉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초연결 사이를 가능케 하는 5세대 정보통신망입니다. LTE보다 최대 20배가 빠르고 실시간 반응 속도가 LTE의 10분의 1, 1제곱킬로미터 면적당 연결하는 단말기 수가 LTE보다 10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핵심 기술을 바로 MEC라고 불러요. MEC는 모바일 트래픽 부담과 응답 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용량 서버를 전진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치킨을 5곳에 배달을 해야 되는데 3G가 치킨집 한 곳에서 자전거로 치킨이 만들어질 때마다 순차적으로 배달이 가는 것이었다면 4G LTE는 치킨집 한 곳에서 자전거보다 혁신적인 오토바이로 배달이 가는 것이었고 5G는 아예 배달할 장소마다 치킨집을 만들어서 주문 시간, 배달 시간 할 것 없이 바로바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의 MEC 관련 특허는 2015년 이전에는 49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206건, 2017년에는 274건, 2018년에는 345건으로 3년 사이 급등하고 MEC와 관련된 글로벌 엣지 컴퓨팅 시장은 2025년까지 평균 41%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5G 관련 특허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SKT 행보 중에서 주목해야 할 기사의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도착지 입력하자 자율주행차 도착. SKT 공유차 자율주행 공개. SKT 서울시 5G AI로 완전 자율주행 환경 구축한다. SKT가 뉴 ICT 기업을 표방하는 사업 중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통신사와 자율주행차가 무슨 관계일까요? 우선 먼저 기사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40년이면은 전체 자동차 중 33%가 자율주행차가 된다고 합니다. 차 세대 중 한 대는 자율주행차가 된다는 것이죠. 자율주행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그 회사의 주가는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와, 저기 주가가 지금 858달러까지 올랐는데 저 기울기 보이시나요? 저게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오른 거예요. 무려 한 달 만에 몇백 오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뉴스 헤드라인으로 어떻게 넣을 정도였냐면은 테슬라 이 세상 주식이 아니다. 와, 정말 진짜 진정, 와, 그 스케일이 와 장난이 아니네요. 여튼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테슬라를 미친듯이 사들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테슬라의 주력이 바로 자율주행과 전기 자동차라는 4차 산업 아이템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자,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7년 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었던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IoT, 클라우드, 인공지능, AI였죠. 여기서 더 나아가 완전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것들이 도입되어야 할 필수 조건 바로 초연결입니다. 이 초연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5G예요. 자, 그렇다면 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5G가 필요할까요? 이 부분을 한 시사 언론 주간지에서 쉽게 풀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잠깐 재미있게 보여드릴게요. 자, 2025년 5세대 이동통신이 보편화되어 토리잘은 자가용이 알아서 주변차와 실시간 통신을 하면서 안전하게 주행해주는 덕에 느긋하게 앉아서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들어서 속도를 높여 달리던 중 앞차가 충돌 사고로 갑자기 급제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토리잘은 앞차와의 거리를 2.7cm 차이로 겨우 충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사점은 만약 포즈 LT였다면은 저는 충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속 100km로 달릴 때는 1초에 움직이는 거리가 27m입니다. 장애물을 인식하고 제동에 나서는 때까지 지연시간이 0.03에서 0.05초인 현재의 포즈 LT 시대라면은 1m는 더 가서야 멈췄을 겁니다. 즉 충돌했을 거란 이야기죠.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수많은 사물인터넷, IoT 기기들이 5G 통신망을 통해 초연결 네트워크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미래에 완전한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된다면은 또 어떤 시장 커질까?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0년엔 공유자동차 시장이 무려 4천조의 시장으로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공유자동차 붐으로 날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카시어링 시장은 폭발적으로 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카카오, 카풀, 타다 등 공유차량과 택시업계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아 폭발하는 공유차량에 대한 체감이 사실 적었었어요. 하지만 최근 2020년 2월 19일 기준 타다가 일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젠 우리나라도 공유자동차 산업에 대한 성장 전망이 그래도 낙관적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유자동차 하면은 지금 빼놓을 수 없는 회사가 하나 있죠. 바로 우버입니다. 2019년 5월에 상장했을 때는 무려 기업 가치를 130조로 평가받으면서 기대감을 펼쳤었는데 미친 손실을 보여주시면서 주가가 급락했었죠. 19년 2분기에만 순손실 6조 3천억 원? 실화인가? 여튼간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참 또 여기서 안 나오실 수 없는 우리 마사요시 형이 여기서도 11조 2천억 원 정도 부으신 그런 회사입니다. 아무튼 2분기 역대 최대 손실을 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 3분기는 그래도 매출을 30% 늘려서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그래도 1조 3,400억 원 적자. 4분기에는 매출은 37% 증가시켰고 1조 3천억 원 적자. 쿠팡이 1년이라면 여긴 분기마다 1조씩 내고 있네요. 그런데 그런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이 우버가 이익구조 계산해서 흑자 전환을 한다면 대박이지 않을까요? 자, 이에 관련해서 제이크 퓰러 리포트가 우버에 대한 리포트를 내어놓았는데 우버의 수익구조 전환을 위해서 4가지 전략을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4가지 방법 모두 기사에 관련된 내용이란 것입니다. 기사를 축소시키고 인건비를 줄여서 비용을 축소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버의 미래는 당연스럽게 그 수많은 차가 자율주행차가 되면 어떨까? 그리고 이 공유 차량이 완벽하게 자율주행화가 성공을 한다. 그렇다면 다음 패러다임은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차량의 탈수유화입니다. 아마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체감은 안 되실 거예요. 차량의 전체 사용기가 좀 80%가 주차장이라고 해요. 근데 주차장 놓는 것뿐만 아니라 연마다 감가상각 이런 걸 따지고 보았을 땐 실질적으로 차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완벽하게 공유 차량의 자율주행차가 된다면은 우리가 차를 안 사도 우리가 예약한 시간에 차가 오면은 이용하거나 주차할 필요 없이 차가 알아서 우리가 내리기만 하면은 또다시 다른 고객 태우러 가고, 그래서 미래에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차량에 대한 이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 자동차를 타면서 자동차가
소유의 개념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에 돌아다니는 거의 모든 차가 자율자동차일 수 있다는 거죠.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미국의 구글 웨이모는 자율주행 택시가 시운전 중이고 실제 이용자의 7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개발이 완벽해지는 시기에는 충분히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역시 자율주행 자동차 전세계 3위 기술에 애티버 합작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운행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2022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글로벌 완성차 및 로봇택시 업체들에 공급한다는 방침인데 실제로 현대차가 투자한 기업들 역시 싱가포르의 그랩, 인도의 올라 등 차량 호출 기업들에게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가올 시장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커지면서 차량의 탈소유화, 그 속에서 5G 역할 역시 증대할 것이란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5G 연결로 통신이 더 이상 휴대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로 증가될 것이고 그 속에서 5G 역할은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자동차의 배터리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란 것입니다. 그 때문에 통신사들은 이토록 5G를 통해서 화창히 꽃이 필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렇게 5G랑 자율주행 자동차를 묶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다 전기자동차로 인해서 배터리 쪽에 관심 많으신데 실질적으로도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5G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미래 산업으로서 클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테슬라 역시 주가가 치솟고 있잖아요. 배터리와 더불어서 자율주행 기술 역시 앞으로 미래를 이끌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통합시키는 것이 바로 초연결 5G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미래는 5G 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요즘 다 배터리, 자율주행 기술 쪽에만 너무 사람들 관심이 쏟아져서 이렇게 한번 5G로 초연결 한번 이야기해보았습니다. SKT,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대한민국 온 동네를 5G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훌륭한 통신사 기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 산업 말씀해 주시면요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정보는 www.catch.co.kr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한 번씩 꼭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